그래서 이제 SKC 기업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다음 페이지 사람. 이 자료는 신영증권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고요. 일단 2차 전지 소재랑 화학 반도체 이렇게는 애널리스트 분의 그 타겟 프라이스를 제가 그대로 그냥 한 거고 신규 사업만 제 걸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은 이 신규 사업 가치에 대해 3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부여를 하셨고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6년이거든요. 신규 사업 가치. 근데 저는 25, 26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부의 가치를 1.74조로 봤기 때문에 일단 애널리스트 분보다는 이쪽에선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은 25년 기준 SKC 기업 가치는 한 6.5조가 적당하지 않을까. 현재 시총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그 아까 위에는 27년이라고 해놨지만 일단 26년 이후라고 여기다 적어. 26년 이후 SKC의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소재랑 화학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신규 사업이 5.5조 하면은 26년에는 10조 정도의 기업 가치 맥스로 봤을 때 좀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3페이지 정도까지는 이제 주로 시장에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 유리기판의 전망이나 장단점 이런 것들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정보인데 사실 4페이지, 5페이지는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긍정적 혹은 상당히 부정적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은 이거니까 기업 가치를 얼마로 보자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렇게 조금 저희가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읽으면서 이거는 리즈닝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조금 논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혹시 있다면 거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앞에 계신 이 IT 쪽에 해박한 저희 문이사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가격 혹은 이런 가동률 이런 캐파는 조금 저희가 걸러들어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예리하시고 CFA이신 최상무님께서 혹시 이런 거 조금 더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기업을 투자를 해봤었어요. 여기도 언급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시장에서 회자가 돼 있고, 신소재 개발의 과정을 온몸으로 체득을 했었거든요. 그거 투자를 해보시면서 예, 그 다 아실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 네. 예, 네. 결국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발굴했을 때보다 10배?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 20배 정도 올랐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20배 정도 올랐어요. 6년? 그렇죠. 6년 만에, 6, 7년 만에 20배 올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제품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케이스는 확실한 캡티브가 있었어요. 확실히 2차 전지 소재인데, 캡티브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캡티브가 있었고, 그 캡티브 마켓에 해당하는 퍼스티어 회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R&D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만 나오고 양산했을 때 그 퀄 테스트만 합격이 되면은 뭐 물량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시제품 단계에서는 연구실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테스트가 합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산 단계로 들어갔을 얘기죠. 때 네. 그건 또 다른 맞습니다.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양산 단계까지 가서 또 양산을 했을 때
또 품질이 안 나오거나 수율이 안 나오거나 하면은 거기서 또 상당한 시간이 들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신소재다 얘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초기에 엄청나거든요. 마치 이제 그 초기 국면을 보는 것 같은데 SKC를 보면서 그러면서 또 중간에 자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적자가 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쟁자가 그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또 어디서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5, 6년, 6, 7년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대량 생산을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한 20배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 험난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회사에서 각가지 이제 장밋빛 전방을 내놓고 하는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단계는 지금 어떻게 그 수요자 그 공급처를 이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일껏 만들어서 양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시제품 만드는 단계부터 해서 그 구조를 상당히 잘 짜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는 그 기술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되고 또 회사에서 하는 말만 믿고 했다가는 또 상당한 변동성에 노출이 되니까 그 실제로 공급을 받는 회사하고도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마치 그 벤처 투자하는 비상장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초기 단계 기업. 예, 그렇죠. 지금 이 SKC의 그 신소재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를 파악을 하고 기술적인 우위가 실제로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나 컨빅션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냥 주가 보고 말 듣고 해가지고는 이거는 조금 투자에 굉장한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세히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너럴한 시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우위, 경쟁 우위,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양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수요처, 매출처가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체크해야지만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상대로 가지 않거든요. 이 신소재 개발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변동성도 어느 정도 감내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가 될 수가 있죠. 생각처럼 가지도 않고 또 상당한 또 뉴스 플로우나 중간중간에 어떤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다 감내하고 끝까지 가져가서 결국 성공한다면 과실은 엄청나죠. 예. 제가 지금까지 사모님 얘기 이렇게 조금 들었을 때는 좀 전에 이제 익명으로 이런 내가 기업을 봤다 하는 그 기업하고 이 사례하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캡티브 유저 혹은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서플라이어가 이 회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문희사님이나 모델리님 의견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이거를 주도적으로 만들다고 하는 곳이 삼성전기랑 SK 이제 자회사 SKC 자회사인데요. SKC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장비까지 같이 이제 내재화 시키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그룹사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리를 가공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디스플레이 쪽, OLED나 이런 쪽 가공했던 그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가 이제 먼저 양산 일정을 일단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도 그런 여러 가지 그룹사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빨리 따라잡는다는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사부모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사실 좀 확장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게는 저도 동일하게 사부모님 의견에는 동일한데, 일단 써줘야 된다, 누군가가. 아, 그렇죠. 그럼 누가 써줄 거냐, 누가 이 기술을 요청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텔이랑 AMD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기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반도체 아키텍처 단로 가거든요. 그 X86 진영이에요. 지금 ARM 진영이 있고 X86 진영이 있어서 서버 환경에서의 저전력과 저발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더 집적화가 되니까 반도체가. 그리고 지금 전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전력의 하이 퍼포먼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ARM 진영 쪽 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나 퀄컴 칩들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되게.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선두권이었던 X86 칩 그 아키텍처인 인텔이나 AMD 진영은 돌파구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중 하나로 유리기판이 이제 유리기판이. 나온다는 배경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리기판에 사면은 아무래도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개발 요청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이 회사로서는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 다변화 업그레이드 뭐 이런 측면에서의 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4페이지에서 추정을 해주셨잖아요. 모델님께서 굉장히 이거는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지금 제대로 없거니와 어떻게 보면 그림만 보고 지금 트레이딩 수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추정을 이제 원 소스별로 이제 기초 변수별로 지금 추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단가, 뭐 캐파, 가동률, 수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가이던스가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숫자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건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겠잖아요. 나중에 이 회사가 베스트 케이스로 가면은 이제 가이던스를 달성하겠죠. 근데 이게 경쟁자들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잘 써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장애물들을 다 거쳐 가서 달성돼야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추정을 해보면은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일단은 지금 숫자가 지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가도 뭐 전기 IR이나 SK IR 등등 이제 참고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더 높은 제품이다. 성능이나 가격이나.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럼 당연히 마진도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답변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대로 가면은 이제 이런 숫자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걸 이제 기준 잡고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문을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수율도 잡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마일스톤마다 그 체크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면은 달성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바이오 종목 투자하듯이 하는 것 같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벤처 투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또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업사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뭐 30년까지 시계열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투자해서 맞을 수 있고 뜰릴 수도 있는데 결과는 정말 좀 먼 미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뜰렸을 경우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적인 기회비용, 자산한 기회비용. 맞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림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따져서 보려면 업자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라도. 근데 그게 뭐 몇백 프로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그걸 다 이제 보수적으로 할인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남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기준 잡았다는 측면에서 어떤 좋은 점수를 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업사이드가 뭐 아직 말씀을 안 주셨지만은 큰 업사이드가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안전마진 삼아서 깎아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상장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얼리 스테이지이고 아직 그 고객도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쓸지 얼마나 기존 개판을 대체할지 다 지금 시나리오죠. 퀘스천입니다. 네. 물음표이고 그리고 이 기술이 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초기니까. 아, 그렇죠. 최근에 어떤 기술이 또 있냐면은 세라믹 기판이라는 기술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잘 가고 있더라도 또 새로운 기술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이제 투자로서는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트레이딩 구간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투자로서는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문제를 좀 많이 해봤지만은 네. 좀 답을 내리기 힘든. 그 대신 그 SKC 주주나 뭐 관심 있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 체크하면서 가시성을 높여 간다면은 조금씩 이 비중을 애드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운용 노하우를 또 펼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형 빅 고객인 엔비디아 이런 데 있잖아요. 엔비디아에서는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제까지 한마디도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X86 인텔, AMD 이런 데서 다시 이제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은 문희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최상무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만들면 쓸 데는 있냐 결국은 이 버티컬 밸류 체인이 있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좀 있다고 봐도 그러니까 예. 좋은 제품이 나오면 쓰겠다. 요 말. 좋은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뭐 가격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C나 삼성전기 정도가 그게 좀 구체적이든 아니면 너무 대략적이든 어쨌든 줄 것 같은데 톤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그 기존의 사업 부분을 빼고 요것만 보면은 이제 신생 벤처 투자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정확히는 이제 숫자를 본 건 아닌데요. 이게 요 사업 부분은 제4의 사업 부분을 이제 떼었다고 오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존의 3개 말고. 네, 그냥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조금 다행인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화학이나 반도체 저 소재 부품 이런 쪽이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사이클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렇긴 하지 적자긴 하지만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 기준, 그러니까 에비타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에 유리기판 쪽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자체 조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보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겠죠? 대리님? 일단 미국에서 그 칩스 갖고 제가 코멘트를 좀 읽었는데 유리기판 쪽에 필요한 거는 좀 걱정이 없는 걸로 오히려 알고 있고 동박 쪽이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나 과거 이런 사례처럼 사이클 좋을 땐 좀 돈 버는 듯 하다가 안 좋아지면 증자하고 이러면 나중에 아무리 장밋빛 미래가 와도 너무 희석이 많이 돼서 좀 전에 문희사님 말씀하신 기회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주주가 쥐는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이제 희석돼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자금이 또 필요하면은 화학 사업으로 또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제 차입해가지고 이제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악은 이제 뭐 증자 같은 거 이제 해서 유상증자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돈 많이 들어가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케이스2의 신규 사업 5.5조 원 한 20% 정도 할인한 가격이거든요. 어느 정도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000까지는 그래도 좀 네.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개파가, 긍정적으로 했을 네. 텐데 26년 이후에 저 회사에서 말한 72,000 기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20% 할인해서 7.8조가 아니라 5.5조 정도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 또 가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희 우선 오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6.5조니까 현재 가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위 업사이드는 한없이 높아질 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중간중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네,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대리님이 결론을 좀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마지막 표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SKC가 70%를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30%를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기술력이 없거나 이게 나중에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미국에서 지원도 안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네, 1,000억이나 받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이게 IBK 이동욱 연구위원님이 아마 IR 하시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25년 5.1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글라스 기판 쪽에서 한 16.1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제가 리포트에서 본 거고요. 네. 글라스 기판 수익성은 수율, 가동률, 가격, 초기 감가상각비 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타석 부분 제품군 대비 차별화된 수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 결론을 내려보자면 네. 이미 주가는 25년, 20년 실적을 모두 반영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 신규 진입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금 글로벌하게 유리기판 캐파까지 제시한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망치에 대해서는 글로벌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어디는 3조 정도, 2030년 되면 이 시장이 3조가 될 거다. 어디는 6조, 5조 이런데 일단 최저가 한 3조 정도고 이 SKC가 제시한 거는 일단 본인들이 16.1억 달러라고 하니까 한 그 중에서 2조 정도는 우리가 30년까지 먹어보겠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를 좀 우리가 뭔가 여기서 힌트를 얻자라고 하면은 저는 전기 같은 경우 오히려 삼성전기가 캐파를 제시한다? 네. 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 올해가 됐던 올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도 좀 돌고 MLCC도 올라가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캐파 제시를 한다? 그럼 이 SKC의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주가가 이건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겠지만 그럼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계속 트래킹하면서 잘 들어보자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우리 SKC SKC 투자보다는 전기가 만약 그런 얘기했을 때 전기를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왜냐면 캐파 제시도 안 했고 네. 전기는 양산 시점을 27년, 28년으로 제시는 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SKC가 양산 시점을 25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캐파에 대해. 그럼 내년에 아마 캐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기 같은 경우. 그때 주가 슈팅이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SKC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분기 실적마다 네,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요 차트는 SKC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이 북밸류가 어떻게 네, 움직였나 맞습니다. 그런 차트인가 봐요. 네. 그 한참 배터리 주식들 핫할 때 20년도에서 뭐 22년 사이에 PBR 밸류에이션이 3배가 넘어갔었고요. 지금 근데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먼 미래를 미리 땡겨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PBR 밸류 테이블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해서 사실 이런 표만 보면 완전 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나고 보면은 여기 21년, 22년 주가가 막 이렇게 과도한 PBR을 받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뭐하러 쫓아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지나고 있을 때는 막 맞아요. 너무너무 사고 싶고 지금 안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나고 보면 또 다 이렇게 다시 정상화가 되고 제가 다른 저희가 어스 플랫폼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그 찰리 몽거 옹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비싸게 사는 거는 훌륭한 기업에 대한 형편없는 투자다. 이렇게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이제 정말 잘 됐을 때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산업을 일으키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지금 비싼 구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 처음에 사실 이게 저희가 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그런 밸류가 덜 반영이 된 건 아닌지 만약에 조금 기술적으로 오버슈팅이라면
저희 자주 언급하는 컵 위드 핸들 네. 이렇게 뭐 핸들을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사모님이나 이사님이나 이제 대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차원의 고민보다는 이게 요 사업 부분만 떼고 보면 이건 약간 초기 투자 개념으로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이게 또 언더인지 오버슈팅인지 고민해 보는 게 오히려 조금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으로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예, 저희 좀 긴 시간 이 준비를 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첨언을 하고 아니면 마실까요?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오대리님이 준비해 주신 게 SK CE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어스 인턴분들 그 글들을 이제 제가 보면은 네, 답글 댓글 적어주시는 댓글도 적고 하는데 글 보면은 유리 기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삼성 전기에 대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SKC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삼성 전기 유리기판 등등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그 문이사님도 그렇고 저희 최일호 상무님도 그렇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들을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피처링 우리 박성구 프로의 딸 주인님의 네. 예, 박스릿 일본 네, 같이 맞습니다. 보면 맞죠. 거기 기술과 관련된 거는 거기에 완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 좀 보신 다음에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SKC 분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곳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